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미국은 일본에 2개의 핵폭탄을 투하합니다. 히로시마에 하나, 그리고 나가사키에 하나. 이렇게 투하된 이 핵폭탄들은 총 25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인의 생명을 한방에 앗아갔죠. 끝까지 싸우겠다며 버티던 일본. 하지만 핵폭탄 단 2방에 의해 전의를 잃고 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핵폭탄의 무지막지한 위력을 본 세계 각국은 핵폭탄 하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죠. 때문에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냉전 시기 때는 핵무기 만능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소련은 핵폭탄의 개발은 물론이고 이 핵폭탄을 운반할 각종 플랫폼의 제작에도 열성적으로 매달린 나라였죠. 그렇게 탄생한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대포를 이용한 핵투발 방식이었습니다. 핵대포는 1953년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되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 대포를 M65 핵대포라고 명명하였죠. 이 M65 핵대포는 핵폭탄을 30km까지 날릴 수 있었으며 위력 또한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미 육군이 발표에 따르면 이 무시무시한 M65 핵대포는 무려 20개나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M65 핵대포 16모는 소독에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4모는 한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독과 한국이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와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고 또 공산권 국가와 너무 근접했기 때문이어서 그랬죠. 공산권 국가의 무서웠던 전력은 바로 탱크였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의 탱크 수는 자유 진영보다 3배나 더 많았을 정도였죠. 이렇게 큰 격차가 났던 이유는 소련이 2차 대전부터 기갑 전력을 튼튼하게 다져놨기 때문이어서 그랬습니다. 3배에 달하는 격차는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결국 미국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핵폭탄이었죠. 만약 대규모 소련군 기갑 부대가 소독과 한국을 공격한다면 이 M65 핵대포로 이들을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냉전 시기 최전선인 한국과 소독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사전에 격퇴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러나 소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소련도 1956년부터 사거리 25km를 가진 EA3 콘덴세이터 2P라는 핵대포를 개발하였죠. 하지만 미국의 M65 핵대포와 소련이 EA3 콘덴세이터 2P는 모두 얼마 못 가 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소련은 인류를 위해서 핵대포를 포기한 것일까? 애석하게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25에서 30km의 사정거리는 핵폭탄을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즉 방사능이나 낙진에 의한 아군의 피해가 염려스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군의 안전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미사일이나 로켓과 같은 보다 편리한 핵투발 시스템이 등장하였기 때문이었죠. 인류는 이제 종전의 핵대포처럼 고작 25에서 30km의 짧은 사거리가 아닌 이 미사일과 로켓으로 최소 5,500km에서 최대 16,000km가 넘어가는 핵투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류가 손 놓고 핵전쟁이란 미친 짓을 바라만 보았던 것은 아니었죠. 유엔은 유엔 헌장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군비 축소 및 군비 규제를 관리하는 원칙을 포함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일반 원칙을 심의한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1957년 12번째 회기에서 군비 경쟁의 위험, 특히 현대무기의 살상 효과에 대한 대국민 의식화를 위한 정보 전달 단체 행동 결의안 1149를 채택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냉전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서명하여 총 2,700여 개에 달하는 핵미사일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는 핵폭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죠. 최근인 2019년 3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과학자들이 지상에서 300km 떨어진 저궤도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인도의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며 자축을 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차지한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 모두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실정이
설정이죠. 베게티우스의 군사론이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전쟁을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윌북 출판사의 신작 바보의 세계의 내용을 일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바보의 세계라는 책은 심리학자이자 과학 저널리스트인 장프랑수와 마르미옹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소개했던 전쟁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아프리카 식민사와 같은 인류의 어리석었던 역사를 조명한 책입니다. 또한 인종차별, 성차별 등등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죠.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스티븐 핑거, 스탠퍼드대 경영학과 교수 로버트 서튼, 지식 경영인 롤프 도벨리 등등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35명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인류의 바보짓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보의 세계를 읽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